다음을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2번 읽겠습니다. 하나의 토지에 두 가구가 거주하는 땅콩집의 개념이 아직은 어색한데요. 땅콩집에 대해 설명 부탁드립니다. 땅콩집은 두 가구가 공동으로 토지를 구매해서 건물을 짓고 공간을 분리하여 거주하는 주택을 말합니다. 땅콩집은 공사 비용을 절약할 수 있어서 경제적이라는 것이 가장 큰 장점입니다. 무엇보다 제가 땅콩집을 설계할 때 가장 고려하는 점은 난방비와 같은 관리비인데요. 창문 크기를 최대한 줄이고 친환경적인 방법으로 열을 차단해서 기존 아파트보다 난방비가 적게 들도록 합니다. 하지만 두 주택이 붙어 있는 형태로 인해 사생활 침해 문제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하나의 토지에 두 가구가 거주하는 땅콩집의 개념이 아직은 어색한데요. 땅콩집에 대해 설명 부탁드립니다. 땅콩집은 두 가구가 공동으로 토지를 구매해서 건물을 짓고 공간을 분리하여 거주하는 주택을 말합니다. 땅콩집은 공사 비용을 절약할 수 있어서 경제적이라는 것이 가장 큰 장점입니다. 무엇보다 제가 땅콩집을 설계할 때 가장 고려하는 점은 난방비와 같은 관리비인데요. 창문 크기를 최대한 줄이고 친환경적인 방법으로 열을 차단해서 기존 아파트보다 난방비가 적게 들도록 합니다. 하지만 두 주택이 붙어 있는 형태로 인해 사생활 침해 문제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29번 30번 다음을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2번 읽겠습니다. 요즘 소비자들에게 혼란을 주는 광고가 많은데 과장된 광고는 어느 정도 제한을 두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요즘 과장된 광고가 없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광고의 목적이 사람들의 시선을 끌기 위한 것인 만큼 어느 정도의 과장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하지만 그런 과장으로 인해 소비자들이 피해를 보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물론 그럴 수 있지만 과장의 기준이라는 것이 모호하기 때문에 소비자 스스로 광고의 정보를 분별하고 파악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요즘 소비자들에게 혼란을 주는 광고가 많은데 과장된 광고는 어느 정도 제한을 두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요즘 과장된 광고가 없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광고의 목적이 사람들의 시선을 끌기 위한 것인 만큼 어느 정도의 과장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하지만 그런 과장으로 인해 소비자들이 피해를 보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물론 그럴 수 있지만 과장의 기준이라는 것이 모호하기 때문에 소비자 스스로 광고의 정보를 분별하고 파악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31번
32번. 다음을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2번 읽겠습니다. 요즘 드라마에서 출연자들이 사용하는 제품의 브랜드가 그대로 방송되면서 시청자들에게 자연스럽게 노출되고 있는데요. 이런 식의 제품 협찬은 어떤 효과가 있나요? 특정 제품을 드라마 속에 자연스럽게 노출시켜주는 대가로 협찬비를 받는데요. 저희 입장에서는 제작비가 많을수록 완성도 높은 드라마를 제작할 수 있기 때문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또 물건뿐만 아니라 드라마에 제공되었던 장소는 관광지로 개방되어 관광객 유치에 큰 몫을 하기도 해서 지역 경제에도 큰 영향을 미치죠. 하지만 한편으로는 이런 간접 광고가 너무 많아진다면 예술로서의 드라마, 영화와 광고의 경계가 모호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요즘 드라마에서 출연자들이 사용하는 제품의 브랜드가 그대로 방송되면서 시청자들에게 자연스럽게 노출되고 있는데요. 이런 식의 제품 협찬은 어떤 효과가 있나요? 특정 제품을 드라마 속에 자연스럽게 노출시켜주는 대가로 협찬비를 받는데요. 저희 입장에서는 제작비가 많을수록 완성도 높은 드라마를 제작할 수 있기 때문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또 물건뿐만 아니라 드라마에 제공되었던 장소는 관광지로 개방되어 관광객 유치에 큰 몫을 하기도 해서 지역 경제에도 큰 영향을 미치죠. 하지만 한편으로는 이런 간접 광고가 너무 많아진다면 예술로서의 드라마, 영화와 광고의 경계가 모호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29번. (30번) 다음을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2번 읽겠습니다. 올해 신호 위반이나 주차 위반 등과 같은 교통 범칙금이 2배나 인상이 되었는데요. 이렇게 단순히 범칙금만 인상하는 것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라고 봅니다. 하지만 저는 범칙금 인상이 가장 쉽고 확실한 해결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범칙금이 인상되면서 교통규칙 위반 사례가 줄어들지 않았습니까? 단순히 눈앞의 일만 생각하지 말고 좀 더 멀리 봐야 합니다. 범칙금 인상만으로 돈이 많은 사람들은 교통규칙을 위반해도 돈으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하지만 범칙금을 올린 다른 나라의 사례들을 살펴보면 그런 경우는 생각보다 많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범칙금이 세금으로 사용되니까 사회복지적인 측면에서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올해 신호 위반이나 주차 위반 등과 같은 교통 범칙금이 2배나 인상이 되었는데요. 이렇게 단순히
범칙금만 인상하는 것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라고 봅니다. 하지만 저는 범칙금 인상이 가장 쉽고 확실한 해결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범칙금이 인상되면서 교통규칙 위반 사례가 줄어들지 않았습니까? 단순히 눈앞의 일만 생각하지 말고 좀 더 멀리 봐야 합니다. 범칙금 인상만으로 돈이 많은 사람들은 교통규칙을 위반해도 돈으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하지만 범칙금을 올린 다른 나라의 사례들을 살펴보면 그런 경우는 생각보다 많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범칙금이 세금으로 사용되니까 사회복지적인 측면에서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31번. (32번) 다음을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2번 읽겠습니다. 요즘 지하철을 타면 스마트폰을 통해 인터넷 만화를 보는 사람들이 정말 많아졌더라고요. 요즘 많이 바쁘시죠? 저의 이야기를 보면서 울고 웃는 사람들이 정말 많다고 들었어요. 정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인터넷 만화는 일반 만화와는 다르게 독자들과 댓글로 직접 소통한다는 점이 정말 좋아요. 원래 만화 기획을 할 때 전체적인 이야기의 흐름을 계획하고 작업을 하지만 가끔 독자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다음 회를 그린 적도 있어요. 또 인터넷 만화의 경우 일주일에 한 번 정해진 요일에 만화를 인터넷에 올려야 하기 때문에 힘든 점도 있지만 그만큼 독자의 반응을 빨리 접할 수 있어서 좋아요. 다시 들으십시오. 요즘 지하철을 타면 스마트폰을 통해 인터넷 만화를 보는 사람들이 정말 많아졌더라고요. 요즘 많이 바쁘시죠? 저의 이야기를 보면서 울고 웃는 사람들이 정말 많다고 들었어요. 정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인터넷 만화는 일반 만화와는 다르게 독자들과 댓글로 직접 소통한다는 점이 정말 좋아요. 원래 만화 기획을 할 때 전체적인 이야기의 흐름을 계획하고 작업을 하지만 가끔 독자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다음 회를 그린 적도 있어요. 또 인터넷 만화의 경우 일주일에 한 번 정해진 요일에 만화를 인터넷에 올려야 하기 때문에 힘든 점도 있지만 그만큼 독자의 반응을 빨리 접할 수 있어서 좋아요. 29번. (30번) 다음을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2번 읽겠습니다.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결혼하지 않은 미혼에게 세금을 부과하는 싱글세 도입에 대해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저출산 문제가 심각하지만 싱글세 도입은 국가가 개인의 의사 결정권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결혼은 개인의 선택인데 국가에서 결혼을 강요하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하지만 몇 년 내에 저출산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국가 경제에 위기가 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근본적인 방안을 검토해야 합니다. 뚜렷한 해결 방안 없이 결혼을 강요하고 세금을 도입한다면 국민들이 강하게 반발할 겁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결혼하지 않은 미혼에게 세금을 부과하는 싱글세 도입에 대해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저출산 문제가 심각하지만 싱글세 도입은 국가가 개인의 의사 결정권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결혼은 개인의 선택인데 국가에서 결혼을 강요하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하지만 몇 년 내에 저출산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국가 경제에 위기가 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근본적인 방안을 검토해야 합니다. 뚜렷한 해결 방안 없이 결혼을 강요하고 세금을 도입한다면 국민들이 강하게 반발할 겁니다. 31번 32번 다음을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2번 읽겠습니다. 해마다 늘어가는 청년 실업의 가장 큰 이유로 기업은 청년의 눈높이를, 청년층은 기업의 노력 부족을 가장 먼저 꼽으면서 의견차를 보였습니다. 기업과 정부에서는 청년들이 눈높이를 낮추면 청년 실업 문제가 해결될 거라고 하는데요. 제 생각에는 대학 기관과 기업의 연계를 통해 구직자가 실무적인 업무 능력을 키울 수 있고 이를 통해 취업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한다고 봅니다. 요즘 취업센터로 찾아오는 많은 대학생들과 이야기해보면 자신의 전공과 원하는 업무와의 연관성을 못 찾는 경우가 많거든요. 다시 들으십시오. 해마다 늘어가는 청년 실업의 가장 큰 이유로 기업은 청년의 눈높이를, 청년층은 기업의 노력 부족을 가장 먼저 꼽으면서 의견차를 보였습니다. 기업과 정부에서는 청년들이 눈높이를 낮추면 청년 실업 문제가 해결될 거라고 하는데요. 제 생각에는 대학 기관과 기업의 연계를 통해 구직자가 실무적인 업무 능력을 키울 수 있고 이를 통해 취업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한다고 봅니다. 요즘 취업센터로 찾아오는 많은 대학생들과 이야기해보면 자신의 전공과 원하는 업무와의 연관성을 못 찾는 경우가 많거든요. 29번 30번
다음을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2번 읽겠습니다. 버림받는 동물이 많아지면서 인간도 피해를 입는 등 문제가 심각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는 유기견 안락사에 동의하는 바입니다. 유기견이 많아지는 이유는 바로 인간의 편의주의와 이기심 때문입니다. 인간의 편의를 위해 생명체를 죽이는 것은 매우 이기적인 생각입니다. 하지만 유기견 보호소의 수가 매우 부족한 상태입니다. 정부와 지자체가 동물 유기 근절에 힘을 쓰지 않는다면 안락사는 불가피한 일입니다. 동물들이 유기되는 것은 사람의 책임이 가장 큰데도 유기견들이 희생을 하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유기견들도 생명체로 존중해서 안락사 외에 다른 방안을 찾아봐야 할 것입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버림받는 동물이 많아지면서 인간도 피해를 입는 등 문제가 심각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는 유기견 안락사에 동의하는 바입니다. 유기견이 많아지는 이유는 바로 인간의 편의주의와 이기심 때문입니다. 인간의 편의를 위해 생명체를 죽이는 것은 매우 이기적인 생각입니다. 하지만 유기견 보호소의 수가 매우 부족한 상태입니다. 정부와 지자체가 동물 유기 근절에 힘을 쓰지 않는다면 안락사는 불가피한 일입니다. 동물들이 유기되는 것은 사람의 책임이 가장 큰데도 유기견들이 희생을 하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유기견들도 생명체로 존중해서 안락사 외에 다른 방안을 찾아봐야 할 것입니다. 31번. (32번) 다음을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2번 읽겠습니다. 폭염은 매우 심한 더위를 말하는데요. 이번 주에 폭염주의보가 발표되었다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폭염 기간을 잘 보낼 수 있나요? 우선 가장 더운 시간인 낮 12시부터 오후 3시 사이에는 가급적 외출을 자제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충분한 수분 섭취를 통해 땀을 흘리면서 손실된 몸의 수분을 보호해야 합니다. 또 균형 있는 식사를 하고 음식이 쉽게 상할 수 있으니까 냉장고에 음식을 보관해야 합니다. 냉장고에 보관하더라도 음식을 오래 두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저희도 수시로 변하는 기온을 확인하여 신속하게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폭염이 물러간 뒤에는 장마가 올 예정이니 장마 대비에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폭염은 매우 심한 더위를 말하는데요. 이번 주에 폭염주의보가 발표되었다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폭염 기간을 잘 보낼 수 있나요? 우선 가장 더운 시간인 낮 12시부터 오후 3시 사이에는 가급적 외출을 자제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충분한 수분 섭취를 통해 땀을 흘리면서 손실된 몸의 수분을 보호해야 합니다. 또 균형 있는 식사를 하고 음식이 쉽게 상할 수 있으니까 냉장고에 음식을 보관해야 합니다. 냉장고에 보관하더라도 음식을 오래 두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저희도 수시로 변하는 기온을 확인하여
신속하게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폭염이 물러간 뒤에는 장마가 올 예정이니 장마 대비에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29번. (30번) 다음을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2번 읽겠습니다. 옷은 사람의 개성을 표현해주는 중요한 도구입니다. 학교가 학생들에게 똑같은 옷을 입도록 강요하는 것은 학생들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입니다. 물론 학교가 학생들의 자유를 침해하면 안 되겠죠. 하지만 교복을 입으면 또래 집단에서 동질성과 소속감을 느낄 수 있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또 옷 걱정 없이 학생들이 학업에만 열중하게 할 수 있고요. 하지만 학생들이 모두 똑같은 옷을 입게 되면 우리도 모르게 학생들의 자유로운 사고와 상상력을 제한할 수도 있습니다. 좋은 지적입니다. 그러나 단순히 교복을 입는다고 해서 자유로운 사고를 못하게 된다는 것은 지나친 우려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옷은 사람의 개성을 표현해주는 중요한 도구입니다. 학교가 학생들에게 똑같은 옷을 입도록 강요하는 것은 학생들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입니다. 물론 학교가 학생들의 자유를 침해하면 안 되겠죠. 하지만 교복을 입으면 또래 집단에서 동질성과 소속감을 느낄 수 있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또 옷 걱정 없이 학생들이 학업에만 열중하게 할 수 있고요. 하지만 학생들이 모두 똑같은 옷을 입게 되면 우리도 모르게 학생들의 자유로운 사고와 상상력을 제한할 수도 있습니다. 좋은 지적입니다. 그러나 단순히 교복을 입는다고 해서 자유로운 사고를 못하게 된다는 것은 지나친 우려라고 생각합니다. 31번. (32번) 다음을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2번 읽겠습니다. 최근 자신의 감정을 숨긴 채 고객을 상대해야 하는 감정 노동자들에 대한 이야기가 관심을 끌고 있는데요. 감정 노동은 어떤 문제가 있나요? 감정 노동자들은 주로 서비스직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자신의 감정을 드러나게 하지 않는 것을 업무의 한 부분으로 여기고 일을 해야 합니다. 최근에 상담소에 찾아오는 사람들 대부분이 감정 노동자들인데요. 이분들은 업무를 할 때 고객들의 폭언과 무리한 요구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감정을 억눌러야만 하기 때문에 과도한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문제는 많은 고객들이 감정 노동의 가치를 잘 모른다는 것과 회사에서는 이런 상황을 모른 척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최근 자신의 감정을 숨긴 채 고객을 상대해야 하는 감정 노동자들에 대한 이야기가 관심을 끌고 있는데요. 감정 노동은 어떤 문제가 있나요? 감정 노동자들은 주로 서비스직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자신의 감정을 드러나게 하지 않는 것을 업무의 한 부분으로 여기고 일을 해야 합니다. 최근에 상담소에 찾아오는 사람들 대부분이 감정 노동자들인데요. 이분들은 업무를 할 때 고객들의 폭언과 무리한 요구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감정을 억눌러야만 하기 때문에 과도한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문제는 많은 고객들이 감정 노동의 가치를 잘 모른다는 것과 회사에서는 이런 상황을 모른 척 한다는 것입니다. 29번. 삼십 번. 다음을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2번 읽겠습니다. 역사는 한 나라와 민족의 정체성을 알려주는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현재의 역사 교육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역사가 중요하다는 의견에는 저도 동의하는 바입니다. 그러면 어떤 방법으로 역사 교육을 강화하자는 의견이십니까? 우선 역사 수업 시간을 늘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대학 입학 시험에 필수 과목으로 지정한다면 자연스럽게 학생들이 역사를 열심히 공부하게 될 것입니다. 물론 역사 과목 시험을 봐야 한다면 학생들이 공부를 열심히 하겠죠. 하지만 저는 평가 수단으로서의 역사 교육 강화에는 찬성하지 않습니다. 평가를 위한 역사 공부는 기억에 오래 남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역사는 한 나라와 민족의 정체성을 알려주는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현재의 역사 교육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역사가 중요하다는 의견에는 저도 동의하는 바입니다. 그러면 어떤 방법으로 역사 교육을 강화하자는 의견이십니까? 우선 역사 수업 시간을 늘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대학 입학 시험에 필수 과목으로 지정한다면 자연스럽게 학생들이 역사를 열심히 공부하게 될 것입니다. 물론 역사 과목 시험을 봐야 한다면 학생들이 공부를 열심히 하겠죠. 하지만 저는 평가 수단으로서의 역사 교육 강화에는 찬성하지 않습니다. 평가를 위한 역사 공부는 기억에 오래 남지 않기 때문입니다. 31번. (32번)
다음을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2번 읽겠습니다. 최근 신종 전화 사기가 극성이라고 하는데요. 선생님, 전화 사기의 가장 좋은 예방법은 무엇입니까? 전화 사기는 주로 피해자와의 직접적인 전화를 통해 통장 비밀번호를 알아낸 후 돈을 빼가는 수법이 많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전화 사기단을 검거하기까지 정말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조사 결과 피해자들 대부분이 개인 정보가 유출이 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런 전화 사기를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개인 정보 관리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또 모르는 번호로 전화나 메시지를 받았을 경우 절대로 통장 번호나 통장 비밀번호를 알려주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최근 신종 전화 사기가 극성이라고 하는데요. 선생님, 전화 사기의 가장 좋은 예방법은 무엇입니까? 전화 사기는 주로 피해자와의 직접적인 전화를 통해 통장 비밀번호를 알아낸 후 돈을 빼가는 수법이 많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전화 사기단을 검거하기까지 정말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조사 결과 피해자들 대부분이 개인 정보가 유출이 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런 전화 사기를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개인 정보 관리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또 모르는 번호로 전화나 메시지를 받았을 경우 절대로 통장 번호나 통장 비밀번호를 알려주지 마시기 바랍니다. 29번 (30번) 다음을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2번 읽겠습니다. 시민의 쉼터는 규모가 작지만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는 곳입니다. 그런데 이곳을 없애고 불필요한 평화 기념관을 건립하자는 의견에 반대합니다. 평화 기념관은 우리 도시의 상징이 될 것입니다. 우리 도시가 이렇게 특색 있는 도시가 되면 많은 관광객을 끌 수 있습니다. 도시에 사는 시민의 편의를 더 먼저 생각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편의시설도 없어지는 데다가 외부인이 많아지면 시민들은 더욱 불편해질 것입니다. 그래서 시민 여러분의 협조가 필요합니다. 지금은 좀 불편하더라도 장기적으로 보면 관광객들의 유입은 도시 경제를 활성화시킬 것입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시민의 쉼터는 규모가 작지만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는 곳입니다. 그런데 이곳을 없애고 불필요한 평화 기념관을 건립하자는 의견에 반대합니다. 평화 기념관은 우리 도시의 상징이 될 것입니다.
우리 도시가 이렇게 특색 있는 도시가 되면 많은 관광객을 끌 수 있습니다. 도시에 사는 시민의 편의를 더 먼저 생각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편의 시설도 없어지는 데다가 외부인이 많아지면 시민들은 더욱 불편해질 것입니다. 그래서 시민 여러분의 협조가 필요합니다. 지금은 좀 불편하더라도 장기적으로 보면 관광객들의 유입은 도시 경제를 활성화시킬 것입니다. 31번. (32번) 다음을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2번 읽겠습니다. 개인 웹사이트인 블로그의 인기가 날로 높아지면서 사이버 공간에서 영향력을 가진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는데요. 선생님은 어떻게 블로그를 시작하게 되었습니까? 처음에는 제가 정말 맛있게 먹었던 음식들을 인터넷 웹사이트에 기록하기 위해 블로그를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점점 많은 사람들에게 제가 갔던 식당에 대해 질문을 받았어요. 그래서 식당의 위치나 전화번호 등을 블로그에 남기게 되었는데 사람들에게 정보를 주는 것에 보람도 느끼고 재미를 느꼈어요. 원래 직업이 따로 있었는데 지금은 블로그만 운영하면서 식당에서 음식을 맛보거나 여러 제품들을 직접 사용하고 후기를 올려주는 대신 돈을 벌고 있어요. 다시 들으십시오. 개인 웹사이트인 블로그의 인기가 날로 높아지면서 사이버 공간에서 영향력을 가진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는데요. 선생님은 어떻게 블로그를 시작하게 되었습니까? 처음에는 제가 정말 맛있게 먹었던 음식들을 인터넷 웹사이트에 기록하기 위해 블로그를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점점 많은 사람들에게 제가 갔던 식당에 대해 질문을 받았어요. 그래서 식당의 위치나 전화번호 등을 블로그에 남기게 되었는데 사람들에게 정보를 주는 것에 보람도 느끼고 재미를 느꼈어요. 원래 직업이 따로 있었는데 지금은 블로그만 운영하면서 식당에서 음식을 맛보거나 여러 제품들을 직접 사용하고 후기를 올려주는 대신 돈을 벌고 있어요. 29번. (30번) 다음을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2번 읽겠습니다. 정부에서 실시한 금연 캠페인의 결과를 보면 지난 5년간 흡연율이 0.8%밖에 하락하지 않았습니다. 담뱃값 인상이야말로 확실한 금연의 유인책입니다. 캠페인이 실패했다는 것은 인정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담뱃값을 인상하게 되면 담배를 기호품으로 여기는 서민들의 생활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 10년간 담뱃값이 인상되지 않았으므로 물가 상승률을 고려해서라도 담뱃값을 인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물가를 고려해서 적정한 수준에서 담뱃값을 인상하되 인상된 가격에 따라 거친 세금을 흡연자의 건강 증진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정부에서 실시한 금연 캠페인의 결과를 보면 지난 5년간 흡연율이 0.8%밖에 하락하지 않았습니다. 담뱃값 인상이야말로 확실한 금연의 유인책입니다. 캠페인이 실패했다는 것은 인정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담뱃값을 인상하게 되면 담배를 기호품으로 여기는 서민들의 생활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 10년간 담뱃값이 인상되지 않았으므로 물가 상승률을 고려해서라도 담뱃값을 인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물가를 고려해서 적정한 수준에서 담뱃값을 인상하되 인상된 가격에 따라 거친 세금을 흡연자의 건강 증진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31번. 삼십이 번. 다음을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2번 읽겠습니다. 그동안 건강에 관련된 내용을 다룬 기획으로 상을 많이 받으셨는데 이번에는 어떤 내용을 다루었나요? 요즘 젊은 여성들 중에서 무리한 다이어트로 인한 거식증 환자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재미있는 사실 중 하나는 다이어트를 하고 있는 사람들보다 다이어트에 성공한 사람들 중에서 거식증에 걸린 사람이 더 많다는 사실입니다. 다이어트에 성공한 후 다시 살이 찌지 않으려고 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음식물 섭취를 거부하게 되고 그것이 거식증으로 이어진 것이죠. 이런 추세와 시청자 의견을 반영하여 이번 특집에서는 거식증에 대해서 다루었습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그동안 건강에 관련된 내용을 다룬 기획으로 상을 많이 받으셨는데 이번에는 어떤 내용을 다루었나요? 요즘 젊은 여성들 중에서 무리한 다이어트로 인한 거식증 환자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재미있는 사실 중 하나는 다이어트를 하고 있는 사람들보다 다이어트에 성공한 사람들 중에서 거식증에 걸린 사람이 더 많다는 사실입니다. 다이어트에 성공한 후 다시 살이 찌지 않으려고 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음식물 섭취를 거부하게 되고 그것이 거식증으로 이어진 것이죠. 이런 추세와 시청자 의견을 반영하여 이번 특집에서는 거식증에 대해서 다루었습니다. 29번.
30번. 다음을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2번 읽겠습니다. 인간은 그동안 과학의 발전이라는 명분으로 생명체인 동물을 가지고 실험해도 된다고 당연하게 생각해 왔습니다. 지금이라도 동물 실험을 중단해야 합니다. 동물 실험 없이는 인류의 발전도 없습니다. 지금도 수많은 변종 바이러스의 치료제는 동물 실험을 통해 만들어집니다. 동물 실험이 없다면 병으로 죽는 인간들이 많아질 것입니다. 만약 동물 실험이 불가피한 일이라면 최소한 살아있는 생명체에 대한 존중이 필요합니다. 실험을 통해 너무나 잔인하게 희생되고 있는 동물들이 많습니다. 동물 실험에 이용되는 동물들을 보호하는 규제가 잘 지켜지지 않다 뿐이지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은 과학자들의 윤리 의식에 맡겨야 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인간은 그동안 과학의 발전이라는 명분으로 생명체인 동물을 가지고 실험해도 된다고 당연하게 생각해 왔습니다. 지금이라도 동물 실험을 중단해야 합니다. 동물 실험 없이는 인류의 발전도 없습니다. 지금도 수많은 변종 바이러스의 치료제는 동물 실험을 통해 만들어집니다. 동물 실험이 없다면 병으로 죽는 인간들이 많아질 것입니다. 만약 동물 실험이 불가피한 일이라면 최소한 살아있는 생명체에 대한 존중이 필요합니다. 실험을 통해 너무나 잔인하게 희생되고 있는 동물들이 많습니다. 동물 실험에 이용되는 동물들을 보호하는 규제가 잘 지켜지지 않다 뿐이지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은 과학자들의 윤리 의식에 맡겨야 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 31번. (32번) 다음을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2번 읽겠습니다. 최근 강원도 저수지에서 외국 물고기인 피라냐가 발견되면서 혼란을 빚었는데요. 선생님, 전문가로서 이런 현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피라냐는 원래 국내에서는 발견할 수 없는 어종인데요. 육식성인 피라냐는 강하고 날카로운 이빨을 가지고 있어서 국내에 서식하고 있는 웬만한 토종 물고기들을 다 잡아먹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국내 생태계에 큰 혼란을 줄 수 있습니다. 게다가 사람도 공격할 수 있기 때문에 더욱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문제가 더 커지기 전에 정부 차원에서 피라냐의 수입을 금지하고 강이나 저수지에 피라냐를 버리면 처벌하는 규정을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최근 강원도 저수지에서 외국 물고기인
피라냐가 발견되면서 혼란을 빚었는데요. 선생님, 전문가로서 이런 현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피라냐는 원래 국내에서는 발견할 수 없는 어종인데요. 육식성인 피라냐는 강하고 날카로운 이빨을 가지고 있어서 국내에 서식하고 있는 웬만한 토종 물고기들을 다 잡아먹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국내 생태계에 큰 혼란을 줄 수 있습니다. 게다가 사람도 공격할 수 있기 때문에 더욱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문제가 더 커지기 전에 정부 차원에서 피라냐의 수입을 금지하고 강이나 저수지에 피라냐를 버리면 처벌하는 규정을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29번. (30번) 다음을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2번 읽겠습니다. 체육 시간에 체육 활동을 하지 않고 교실에 남아서 자습을 하는 학생이 많다고 하는데 이럴 바에는 체육 수업을 축소하는 게 좋겠습니다. 학교는 공부를 잘하는 학생을 만들어내는 곳이 아닙니다. 체육과 같은 다양한 과목을 통해 사회성과 협동심도 길러줘야 합니다. 너무 이상적인 이야기만 하시는 거 아닙니까? 대부분 학생들의 목표는 좋은 대학교에 입학하는 것입니다. 학교에서 공부하는 분위기를 조성해 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학생들이 건강해야 공부에도 열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체육은 학생들의 건강 증진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필요한 과목입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체육 시간에 체육 활동을 하지 않고 교실에 남아서 자습을 하는 학생이 많다고 하는데 이럴 바에는 체육 수업을 축소하는 게 좋겠습니다. 학교는 공부를 잘하는 학생을 만들어내는 곳이 아닙니다. 체육과 같은 다양한 과목을 통해 사회성과 협동심도 길러줘야 합니다. 너무 이상적인 이야기만 하시는 거 아닙니까? 대부분 학생들의 목표는 좋은 대학교에 입학하는 것입니다. 학교에서 공부하는 분위기를 조성해 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학생들이 건강해야 공부에도 열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체육은 학생들의 건강 증진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필요한 과목입니다. 31번. (32번)